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또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100억 원가량, 기관은 3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1,3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지금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9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될지, 다음 주는 또 어떨지 한번 팀장님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3대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은 약했지만 장중, 장후반부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또 강하게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음봉이었기 때문에 또 강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본 포인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이제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파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뭐 수급적으로도 현재 지수의 방향적으로도 뭐 크게 대밀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조정의 깊이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지금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에 따른 피로도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수는 가둬놓고 종목별 플레이가 더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급 파이터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 종목들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대한전선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과 함께 현대해주산 인프라코어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전날 낙폭이 컸던 종목에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 WI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미용 섹터인 원택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수산중공업과 DY파워 만났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볼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끝날 때 끝나지 않는 계속 러우 전쟁이 이어지면서 재건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전쟁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은 그쵸. 또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앞으로의 흐름은 또 어떻게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대에 따라서 인프라 관련주들의 방향성은 굉장히 뭐 달라지겠지만 사실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산중공업 DY파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급하이튼 시간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기계 혹은 진성TC,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강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경기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또 테마와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현대건설기기의 진성TC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 섹터가 좀 계속 가니까 지금 그나마 덜 간 종목군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 그러한 물음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수산중공업 DY파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산중공업과 DY파워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DY파워를 꼽아주셨습니다. DY파워 하면 또 건설기계 관련주로 지게차와 굴삭기, 도로작업차 등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네. 기업인데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수산중공업보다 DY파워를 골라주신 이유 뭘까요? 일단은 조금은 더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DY파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진성 TEC 하면 DY 파워, DY 파워 하면 진성 TEC 항상 같이 거론되던 그룹인데 왜 진성 TEC가 먼저 움직이고 DY 파워는 지금 움직일까? 이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진성 TEC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DY 파워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중국이에요.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IRA 법안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먼저 부각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미국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DY 파워는 진성 TEC가 강하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소비 유통 관련한 것도 많이 회복하고 있고 또 경기 부양에 따른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DY 파워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DY 파워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성향에 따라서 수산중공업도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매매 성향에 따라서 제가 DY 파워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뿐이지 DY 파워가 수산중공업보다 더 좋은 기업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려보면서 지금 인프라 관련주들이 정말 굉장히 좋은 시세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Y 파워의 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DY 파워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DY 파워 같은 경우 혹은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모두 이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에 나눠 사자. 일단 1차는 오늘 종가, 2차는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쉬어갈 때 이 조정을 이용해서 2차 매수를 저는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1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12,000원이라는 가격대는 오늘의 시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초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목표가 15,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우크라 재건 관련주 중에서는 DY 파워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얘기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그린케미칼과 KC코트렐 만났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주들 빈살만 왕세자 방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린케미칼과 KC코트렐 두 종목은 항상 엮여서 같이 언급이 맞아요.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안에서의 변화가 조금 잡혔었던 어제와 오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방문 전망하더라도 가장 눈에 띄게 봤었던 것은 에너지 쪽이었어요. 네. 가장 먼저 원전 에너지가 좀 손에 꼽혔었고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가 좀 자리를 잡았었고 그리고 이제 5G까지 움직였다가 막상 방문하니까 그들 종목은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 오히려 탄소 포집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시세와 함께 메이저 주체들의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수익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매도를 하고 이쪽으로 갈아탈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빠르게 정리하고 일단 이쪽으로 옮겨갈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린케미칼, KC코트렐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린케미칼과 KC코트렐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그린케미칼을 꼽아주셨습니다. 전일 또 KC코트렐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린케미칼을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역설적으로 이 탄소 포집 관련주는 특히 KC코트렐이 너무 많은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차라리 그린케미칼을 현재 위치에서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러한 화학물질을 독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향후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죠. 3, 4년 전부터 꾸준히 에너지 안보라든지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계속 거론됐었던 부분인데 참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마적인 이 흐름이 매수세가 이제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린케미칼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살만과 함께 탄소 포집 기술 등의 협력을 제시하면서 그린케미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탄소 포집 이 섹터는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저는 조금은 길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전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사실 네옴시티라는 테마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인데 탄소 포집 관련한 그린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서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 18,000원까지 전 고점 근처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수급이 더 받쳐준다면 저는 그 이상 한번 노려보자. 대신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에 기록한 박스권의 하단 가격이죠.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탄소 중립 관련주 중에서는 그린케미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관점으로 18,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MCNX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3분기 실적은 휘청휘청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맞아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군들 저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컨셉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카오 그룹주가 그랬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 컨텐츠와 영화 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많이 안 봤었던 종목. 그런데 그 종목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혹은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반등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MC낙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바일 쪽은 계속해서 사업을 줄여나가고 대신에 전장 사업 부분에서 지금 이 비중을 매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지 못할지라도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2분기 즉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위치가 저는 가장 트레이딩 하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때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을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참 관심 많이 못 받았죠. 네, 관심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 현재 가격이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 저는 27,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올라갈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목표가 36,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전장 사업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는 MC넥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